안녕하세요, 티마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짱구 공포 레전드 편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다소 무서운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운 아침, 철수는 유치원 버스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최성화 선생님이 아닌 남일이 선생님이 타고 있었고 유치원 창립 기념일 행사 때문에 대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치원에 도착한 아이들. 철수는 반이 하나가 더 생긴 것을 목격하고 남일이 선생님이 다시 세어보자 그대로 3개였습니다. 문을 열자 갑자기 대걸레가 떨어지고 그걸 피하는 훈이. 철수는 교실 안에서 얘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고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일이 선생님은 이 유치원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반이 4개로 늘어난 것을 인지하게 되죠. 철수는 늘어난 반을 확인해보기로 제안하고 남일이 선생님이 문을 열자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곧 문이 닫혀버리고 도깨비불이 피어나며 여기서 훈이가 사라져버립니다. 남일이 선생님은 훈이가 화장실 안에 있을 거라고 인지합니다. 각각 한 명씩 문을 열어보지만 훈이는 보이지 않았고 가운데 화장실에서 유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변기 안에서 유리의 소리가 들리고 물이 역류해 변기에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석고가 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튀어나오고 천장에서 석고가 떨어지게 됩니다. 짱구는 도망가지만 화장실 문이 닫혀버리고 위에서 튀어나오는 석고에 의해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게 됩니다. 남일이 선생님은 여기서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석고로 만들어주지! 잠에서 깬 철수는 안도하지만 뒷머리에 묻은 석고 조각을 보며 충격에 빠집니다. 철수는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고 저번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철수는 남일이 선생님을 피해 도망치게 되고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에피소드는 여러 포인트들이 숨겨 있습니다. 철수가 발견한 4번째 교실, 그것은 죽을 사와 연결됩니다. 죽음의 교실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훈이한테 떨어진 대걸레에서도 자세히 보면 악마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일이 선생님이 변기물에 의해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물이 묻은 자국을 살펴보면 악마의 날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남일이 선생님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석고로 만들어버린 악마였던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고 나면 짱구의 다른 공포 에피소드가 시시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우선 코믹적이거나 유치한 요소가 없습니다. 찝찝하고 무서운 분위기가 에피소드 끝까지 느껴집니다. 유리가 변기 안으로 흡수되는 장면도 충격적이었고 특히 철수가 잠에서 깼지만 머리에 석고 조각이 묻어있던 것은 전의 사건들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고민을 하게 만들면서 상당히 여운을 남게 합니다. 과연 철수는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낮잠을 자는 짱구 엄마. 꿈에서 이상한 여자 인형이 짱구 엄마를 쳐다보는 순간 꿈에서 깨게 됩니다. 꿈에서 깨자 짱구 엄마는 안도하며 짱구와 짱아에게 가지만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장난감을 밟아버립니다. 짱구 엄마는 아파하며 장난감이 어질러진 것에 대해 화를 냅니다. 저녁이 되었고 짱구 아빠가 무언가를 가져옵니다. 짱구 엄마는 안에 들어있는 인형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꿈에서 나왔던 인형인 것이죠. 짱아는 인형을 마음에 들어하고 프랑스 인형은 짱구 엄마를 노려봅니다. 늦은 저녁. 짱구 엄마는 프랑스 인형 때문에 잠을 설치며 짱아는 프랑스 인형과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짱구 아빠는 직장 동료에게 프랑스 인형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짱구 아빠는 그 직장 동료에게 인형을 받은 것인데 쓰레기장에서 인형을 주었고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며 얼른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짱아는 인형에 광적으로 집착을 하기 시작하고 짱구와 짱구 엄마가 인형을 뺏으려고 합니다. 만지지 말라고 시킨
인형은 말을 하며 장난감을 조종합니다. 짱구와 짱구 엄마는 문을 열어보지만 열리지 않고 프랑스 인형은 짱구가 마음대로 갖고 놀고 내팽개친 장난감들에게 반대로 당해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중히 여기다가 즉시 실증을 내어 쓰레기장으로 버리는 인간의 행동에 분노한 것이었는데 자신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제는 짱아를 만나 더 이상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짱구 아빠가 도착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고 짱구 엄마와 짱구는 장난감들을 함부로 대한 것에 사과합니다. 프랑스 인형은 사과를 받지 않고 장난감을 이용해 밟아버리려고 합니다. 순간 짱구 엄마는 다시 꿈에서 깨게 되고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프랑스 인형은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있었고 웃음소리를 내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에피소드는 인형이 말을 하고 장난감들을 조종한다는 것에서 어릴 적 상당한 공포감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인형의 눈빛과 표정들은 불쾌한 골짜기와 기괴함이 느껴집니다. 인형이 사람에게 원한이 쌓여 공격하는 것은 이미 영화로도 많이 나온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형이 짱아를 만나 더 이상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짱아를 숙주로 삼을 것이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짱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면 인형처럼 버림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결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짱구 엄마가 겪었던 것은 다행히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프랑스 인형은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있었죠. 모든 것이 꿈이었지만 프랑스 인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인데 결말이 상당히 찝찝합니다. 어쩌면 프랑스 인형이 짱구 엄마의 꿈을 조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프랑스 인형은 현실에도 존재했기 때문이죠. 두 에피소드는 공통적으로 꿈이라는 설정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상상하게 만들면서 상당한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 작품이 레전드 편으로 손꼽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작품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영상에 대해 궁금하거나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